네, 안녕하세요. 어, 저번 1주차 수업 때 이제 수영의 역사와 가치, 그 다음에 수영의 하위 종목들, 경영, 뭐 수구,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 뭐 오픈워터, 스위밍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이번 시간엔 수영의 영법, 그래서 수영의 경영의 네 종목,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에 대한 자세한 영법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영은 일단은 장비가 있는 종목이 아니죠.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얼마나 빨리 전진해 나가야 하는 네 가지 영법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와 팔 동작, 그리고 킥, 다리 동작, 그 다음에 팔과 다리 동작의 혼합,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이제 콤비네이션이 다 완성이 됐다면 이제는 그 콤비네이션을 좀 더 이렇게 다져주는 그런 드릴 동작까지 종목 그 네 영법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유형입니다. 자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영, 평영, 접영의 영법과 달리 경기 형태를 얘기합니다. 한문으로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영어로는 프리스타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영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양팔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크롤 영법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자유형에서 거의 대부분이 크롤형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크롤형보다 다른 사람에 의해 고안된 영법이 빠르다면 자유형의 모습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체의 몸은 한계가 있는 듯해서 뭐 크게 변동이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유형이란 무엇이냐? 자유형을 왜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냐? 자유형을 되게 매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영법으로 알고들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수영장을 가서 수영 솜씨를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영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일반 스포츠 센터에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영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평행의 글라이드 길이나 가위차기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부드러우면서도 쉽게 자유형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대다수의 초보자들이 수영을 할 때 수영을 빨리밖에 못합니다. 왜? 숨이 차니까. 호흡 때문에. 그러니까 뛰는 걸로 따지면은 빨리밖에 못 뛰는 거예요. 우리는 천천히 뛸 수도 있고 중간으로 뛸 수도 있고 빨리도 뛸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 보통 초보자들로 따지면은 빨리밖에 못 뛰는 거예요. 천천히를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다수의 수영 초보자들이 겪는 가장 많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수영을 천천히 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형태로 발달해온 수영법 가운데 가장 스피드 있고 대중적인 영법이기는 하지만 일단 자유형을 어떻게 가장 여유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오래 할 수 있느냐는 이 호흡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풀 동작과 킥 동작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컨트롤을 잘 하느냐, 몸의 힘을 얼마나 많이 빼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형의 기본 자세를 배우기 이전에 먼저 효율적으로 자유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대한 호흡을 여유 있게 하고 팔과 다리, 몸에 힘을 빼서 천천히 오랫동안 자유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발차기입니다. 발차기. 자유형 발차기는 일단 배영 발차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회초리 치듯이 부드럽게 차줍니다. 접영 발차기와는 달리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내려찰 때 70% 정도의 힘과 올려찰 때 30% 정도의 힘이 들어가고, 배영은 이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양 엄지 발가락이 스치듯이 차주면서 뒤꿈치를 10cm 정도 벌려서 무릎을 눌러주는 듯한 느낌으로 발차기를 하면 됩니다. 발은 수면에서 너무
밖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물 속으로 차야 발 등으로 물을 밀고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 발목과 무릎 사이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관절에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발목의 스냅으로 물을 짜줍니다. 발등으로 차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로 찬다는 느낌으로 발차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는 가만히 있고 무릎 밑으로 종아리와 발만 초보자들이 많이 움직여서 차는데 그렇게 차면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허벅지부터 움직여서 허벅지부터 순차적으로 허벅지 종아리발 허벅지 종아리발 올릴 때는 다리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발차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을 위로 올릴 때에는 무릎에서 굽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편 채로 허리 관절로부터 자연스럽게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차주시면 됩니다. 발차기의 종류에는 투킥, 포킥, 식스킥의 동작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킥은 식스킥으로 즉 왼팔, 오른팔 풀 동작이 이루어지는 동안 킥이 6번 찹니다. 장거리 선수 같은 경우는 킥, 포킥을 차는 선수들도 많으나 단거리 선수 같은 경우는 주로 식스킥을 많이 찹니다. 무슨 말이냐? 장거리 선수 같은 경우는 오래 가야 하잖아요. 오래 가야 하기 때문에 킥을 6번 차는 거를 4번, 2번으로 줄여서 오히려 체력을 조금 비축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발차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쉽게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다리 이렇게 킥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느슨한 자유 형태, 발목으로부터 각 발의 횟수, 발목을 완전히 무릎은 킥 단계의 아래쪽으로 가볍게 구부리는 것.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는 무릎을 누르는 것은 발끝이 외신전 자세로 되게 힘을 가하고 발의 안쪽 반대로 누르게 된다. 그 다음에 무릎이 약 9인치 깊이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 멈추고 하지 발목과 발은 무릎이 뻗을 때까지 아래쪽으로 계속됩니다. 정확하게 움직였을 때 무릎은 뻗고 완전히 뻗는 다리는 위쪽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발목은 완전히 느슨하게 될 때까지 발의 발바닥에서 물을 밀기는 누를 때까지 구부립니다. 다리는 발 뒤꿈치가 수면에 있고 위쪽으로 움직임을 계속되고 발 뒤꿈치가 수면에 가까워졌을 때 위쪽 움직임이 끝나게 되고 새로운 킥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다리는 즉각적으로 꼭 같은 형태로 수행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발을 번갈아 차기 때문에 반대로 수행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제가 자유형 발차기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팔 동작이고 여기 지금 다리 동작을 보시면은 자,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발목에 힘을 빼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자유형 킥을 차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200m이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6킥 혹은 4킥을 킥을 굉장히 많이 차는 그러한 형태의 발차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팔 동작입니다. 잠시만요. 자, 팔 동작은 어느 쪽 팔을 먼저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크롤 영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물을 가르며 나아가는 목적과 짧게 비록 아래 그림과 같은 아래 그림이 아니고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은 S자 모양의 경로. 자, 여기 보이시죠? S자 모양의 경로로 통해 움직이고 오른팔로 스트로크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팔이 머리 위로 뻗고 글라이드 자세에서 스트로크를 시작하고 손은 수면 아래서 느슨하게 하도록 허용됩니다. 손가락들은 쭉 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가다가 손가락을 벌린다던가 손가락을 움푹하게 쥐고 영법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또한 너무 타이트하게 뭐가 꽉 쥐지 않고 어느 정도 손가락을 딱 붙여서 이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S자 모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물 속에서 물을 당길 때는 항상 내 손바닥이 내 몸 가운데로 와서 내 엄지손가락이 허벅지를 스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손목을 구부리고 전체 팔의 안쪽 중앙으로 돌리고 손가락은 아래쪽을 가리키고 약 45도 정도로 바깥으로 향해야 합니다. 팔이 돌려졌을 때 팔꿈치를 약간 구부려 주는데 이것은 손이 가볍게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지금 그림으로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말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손을 고정시키고 팔꿈치는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이것은 옆으로 움직임으로써 팔이 바깥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깥으로 향하는 동작을 만약 적절하게 한다면 이것은 손등 위로 당기는 힘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손이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앞으로 와야지 물을 다시 잡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 물 바깥에서의 동작은 몸이 앞으로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동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동작에서는 여기까지 손이 허벅지까지 왔을 때 팔꿈치를 피면서 그 반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오는 것이 그 새로운 힘을, 팔을 다시 앞으로 오게 할 때 특별한 그런 또 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오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손이 짧게 바깥쪽으로 움직임의 끝에 도달했을 때 가볍게 상완을 돌리고 손목을 뻗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셋째 손가락의 아랫방향을 향하게 하고 약 100도 정도의 각도를 구부립니다. 그 다음 손이 아래쪽으로 가로질러 미끄러지고 약 목을 기준으로 해서 몸의 중심부로 뒤쪽을 향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분적으로 이 스컬링이라고 이제 이 풀 동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데, 그런 스컬링 하는 동작과 끌어당기는 동작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S자를 그린다는 것과 여기 손이 몸 중간에 왔을 때 이 팔꿈치를 구부려서 이 손바닥이 내 몸의 중앙으로 와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팔을 바깥으로 빼면서 다시 앞으로 팔이 올 때는 일부러 힘을 줘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초보자분들 보시면 물속에서 물 잘 잡고 물 바깥에서 올라왔는데 이 동작을 굳이 힘을 줘서 이렇게 앞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굳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반동으로 그냥 손은 피든 구부리든 요 앞으로만 그냥 빨리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물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팔동작도 굉장히 많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풀동작도. 그래서 팔 돌리기의 그 되돌리기 동작, 이 시작은 어깨 근육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위와 앞으로 곧바로 끌어들어 올려서 팔꿈치, 손을 완전히 힘을 빼주게 됩니다. 수직으로 유지해야 하고 팔은 상완이 어깨 수준이 될 때까지 전방으로 움직일 때 어깨에서부터 팔을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손이 앞을 향했을 때 어깨를 지날 때 팔꿈치를 뻗기 시작하고 오른쪽 어깨는 되돌리기 상태를 유지하고 손가락을 가능한 머리 앞쪽, 멀리 물을 터치하기 위해 복부 위를 지나 닿게 하기 위해 시작을 합니다. 팔꿈치는 손가락이 물에 닿기 전에 떨어뜨리면 안 되고 반대 측면에서 돌리기 시작한다. 오른손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팔과 어깨는 6인치 깊이 직선 지점으로 닿게 하여 물을 잡기 위해 전방으로 뻗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팔을 S자 모양으로, 오른팔은 풀할 때 풀 푸시 패턴과 같이 반복을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는 손이 이렇게 지금 그 허리 옆에 이렇게 가 있지만 사실은 반대편 팔이 이 리커버리 동작을 할 때는 손이 앞에 가 있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형에서 이 팔과
다리를 따로따로 배워봤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맞춰서 협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킥과 다리 동작을 같이 할 때는 최근에 이제 자유형은 이 어떤 뭐랄까 이 전통적인 이 형식의 아까 말씀드린 뭐 6킥이나 4킥이나 2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킥보다는 이제 그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가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이런 팔과 다리의 협응 동작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뭐 6킥 정답이다, 뭐 4킥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단지 킥을 단지 그냥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그냥 자신에게 맞는 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이제 팔 동작과 그 풀 동작과 같이 협응적 관계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호흡 같은 경우는 머리를 돌리고 들여 마시고 하는 것은 호흡을 오른쪽으로 할 것이냐 왼쪽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머리가 호흡하기 위해 들어 올리지 않고 돌려야만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초보자들이 또 많이 하시는 실수가 호흡을 옆으로 해야 되는데 고개를 앞으로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들었다가 옆으로 돌리시는 경우. 왜냐하면 수영을 처음에 키판을 잡고 배울 때 호흡을 앞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호흡을 앞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내가 최소한 호흡을 들이마실 수 있을 만큼만 들이마시고 바로 다시 이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팔이 향해 있을 때 다음 팔을 시작할 때 결과적으로 팔동작과 협응해서 어느 정도의 추진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호흡을 위해서 얼굴이 물 위로 막 나오기 전까지 공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영하시는 분들이 호흡 측면에서 팔의 전체 풀을 이렇게 하는 중에 호기 상태를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팔이 풀을 하는 거의 같은 시간 중에 공기를 조금씩 흘려 내보내는 방법을 선호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속에서는 코로 내뱉습니다. 음파라고 들어보셨죠? 물속에서는 코로 내뱉고 물 바깥에서 파 하면서 내뱉으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의 다음 방법은 이제 폭발적 방법이라고 하는 그 입 주변에서 물을 강력하게 내뱉는 장점이 있고 수영자들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고 편안한 수영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음파 호흡법을 일단 숙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쪽 귀가 그 수중 가까이 물에서 머리를 유지하는 것과 어깨의 돌림은 손가락 물에 어느 정도 들어갈 때까지 지점을 유지하고 높은 팔꿈치를 유지하고 전체 상완과 손을 리커버리해서 완전히 신전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이 팔꿈치보다 먼저 물속으로 넣기 위해 복 부위를 지나 앞쪽으로 뻗어주고 앞쪽으로 진행 과정에서 유선형을 만들고 수평적으로 뒤로 풀을 해줌으로 인해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물의 모든 아래로 향한 힘을 제거함으로써 단발법 하는 경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영의 팔동작과 자유형의 팔동작과 이 호흡, 그 다음에 이 팔 호흡, 그 다음에 이 킥, 이 세 가지의 콤비네이션이 어떻게 잘 조화가 되는지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계적인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선수의 자유형 영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물속 자명 동작에서 자, 팔을 양손을 포개고 돌핀킥을 차면서 몸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다시 자, 보시면 몸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수영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유선형 자세라고 해서 자, 물 바깥에서는 우리가 팔과
그 킥을 이용해서 어떻게 물을 잡고 킥을 얼마나 많이 차고 팔을 얼마나 내가 많이 젓고 그 다음에 내가 호흡을 얼마나 참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는 게 결정이 되지만 이 물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자명 동작이죠. 스타트를 하고 나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턴을 하고 나서 물속 동작. 그러니까 손과 발이 물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이 자명 동작에서는 무조건 이 유선형 자세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선형 자세, 수영의 가장 기본이에요. 유선형 자세. 물속에서는 몸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몸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물속에서 물의 저항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이 자명 동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자명 동작이 마이클 펠프스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이클 펠프스 선수는 실제로 이 자명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에서 자명, 물론 15m가 지나면은 실격이에요. 자명 동작은. 물속에서 15m 이상을 가면 실격이지만 그 15m까지는 마이클 펠프스 선수가 굉장히 이 자명 동작이 우수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 동작 보십시오. 자, 보시면 팔이 S자를 그리면서 내 가슴과 배를 지날 때는 가운데로 오시는 것이 보이시죠? 그 다음 호흡은 위로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다시. 자, 코로 내뱉고 있죠, 물을. 자, 팔 가운데로 S자 뻗으면서, 자, 킥은 계속 꾸준히. 이런 식으로. 가장 자유형의 가장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물 바깥의 동작에서는 이렇게 팔을 구부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자, 다시. 자, 팔을 이렇게 구부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팔을 이렇게 구부리는 것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속 동작에서 물을 잡고 손이 허리를 지나서 엄지손가락이 허벅지를 스치면서 끝까지 올라와야 돼요. 끝까지 올라온 다음에 팔을 구부리든지 피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중간에서 팔꿈치가 먼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동작에서 손끝부터 들어가지 않고 팔꿈치가 먼저 떨어진다든지, 이런 그 스트로크 풀 자유형의 풀 동작은 굉장히 잘못된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 동작을 하실 때 오히려 킥보다는 풀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킥은 그냥 연습하면서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차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습득이 되게 되는데, 풀 동작 같은 경우는 이 팔이 물속에서 몸 바깥으로 빠진다든지 혹은 끝까지 리커버리 동작을 하지 않고 팔꿈치가 먼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동작에서 팔꿈치가 먼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아니면은 호흡을 하기 전에 팔이 먼저 들어간다든지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유념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죠? 몸은 항상 일직선이 돼야 합니다. 너무 밑을 보거나 옆을 보거나 하면 안 되고, 고개는 항상 45도 앞을 보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이렇게 자유형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해내기 위한 요점은, 첫 번째로 준비 단계, 기본 자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수영의 기본이 되는 유선형 자세의 유지, 그 다음에 킥,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호흡입니다. 호흡. 첫 번째는 왼발로 오른쪽으로 차면서 왼팔이 입수할 때 오른팔을 당기기. 이 그림은 잘못된 겁니다. 왼팔이 입수할 때 오른팔이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로 아래쪽으로 차기. 그 다음에 어깨를 물 밖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숨 경쾌하게 내쉬기. 숨을 쉬어줄 때도
그냥 가만히 이 상태에서 쉬는 것보다는 오른쪽 호흡을 할 때는 몸을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주는 게 조금 더 호흡하기에는 용이하겠죠. 자, 제가 잠깐 영상을 이제 끊고, 그 2주차 두 번째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